HPSP 같은 경우는 11월에 신고가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계속 팔고 사고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반도체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온칩스,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HPSP 모두 다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뭐 보고 계세요? 제가 12월 7일에 올렸었던 12월 전망과 24년의 전망 영상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소름이 돋고 있어요. 너무 소름 끼치게 맞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그 당시에는 고점이 맞아요. 뭐 HPSP라든지 최근에 신고가를 계속 연일 돌파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라든지 작년에만 한미반도체는 6배가 올랐고 HPSP에도 4배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7일 시점에서는 고점인 건 맞다. 하지만 그래도 24년도에는 반도체 장세가 연속이 되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40% 정도 조정받으면 그때 자신있게 사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는데 그때도 배터리에 물리신 분들은 아니다. 배터리를 지금도 사야 된다. 지금도 싸다. 라는 논리로 접근하셨지만 저는 그때도 배터리가 비싸다. 7개월 상승했으니까 7개월 최소한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된다. 가격 조정은 아직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2024년 2월이 7개월이 채워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월 말부터 한 2월대 조금씩 모아가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배터리는 안등하지 못하고 계속 2월에 저항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배터리보단 당연히 반도체를 사야 되고 배터리는 저항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배터리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터리가 갑자기 뭐 3월, 4월부터 급등하냐 그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고 충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없으면 배터리 반등도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엔 테슬라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수주가 늘어나거나 중국과의 마찰이 없어지거나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야지 배터리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수, 제재차 모든 걸 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차트론자들은 배터리가 지금도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고 여러 유튜버가 아직도 말하고 있지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수급과 재료와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지만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 PBR 정책까지는 사실 제가 예상하지 못했죠. 그건 정부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정책이었고 저 PBR 정책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30-40% 하락한 반도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저도 1월에서 사실은 2월 초까지 공포감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너무 한 2주 사이에 막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무너졌는데 지난주 설 전날인 목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반도체가 또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2023년 12월 7일 방송에서도 암홀딩스의 주가 상승 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반도체가 결정될 거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차트 어떠세요? 글로벌 화두인 챗GPT가 작년 1월 달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무려 7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지금 신고가를 연일 돌파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암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HPSP, 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 같은 종목과 함께 움직인다는 말씀을 작년 방송에 10번 이상 했었는데 이번에 암홀딩스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 3일 동안에 한 80%가 급등을 했어요. 물론 어제 20%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도 잘 나왔어요. 너무 고PBR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실적도 잘 나오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 팹리스 기업, 뭐 IP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같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제가 짝짓기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도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에 상한가가 나왔고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6배가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그 위치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HPSP도 작년에 가장 매수 매도를 많이 했었던 종목인데 3거래일 동안 약 3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가온칩스도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제 26% 그리고 오늘도 장중한테 13%. 제가 어제도 매매방 픽 종목이었고 오늘도 픽 종목이었죠. 아침에. 가온칩스만 해도 지금 23년 11월 달 대비해서 무려 3배가 올랐습니다. 3개월 사이에 3배가 올랐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작년 1월 대비하면은 9배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저는 6월부터 계속 반도체만 말씀드렸던 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배터리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서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수 제재차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들은 현재 순환매에 돌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HPSP, 가온칩스 제가 작년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었던 암홀딩스 관련주 3개는 다 역사적 신고가가 또 나왔고 오늘도 네오셈의 상한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계속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공매도 금지 이슈 때 상한가 나온 날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는 방송을 계속 했었고 그러고 나서 무려 40%가 하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찔끔 올랐습니다. 한 20% 정도 바닥 대비해서 올랐지만 다시 한번 흐름이 지금 꺾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7개월 올랐기 때문에 7개월은 최소한 조정을 받아야 된다. 그 기간이 사실은 거의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기간 조정이 충분하지가 않다. 그 시점이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부터는 저도 조금씩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뭐 에코프로는 매수하진 않지만 배터리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엠칸과 같은 경우는 같은 배터리 업종 혼자서만 완전 랠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특이한 업종이 있는데, 중요한 건 배터리 전체 업종이 강해야지 사실은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지, 이건 사실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저도 이제 엔킨 같은 종목을 매매하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를 제가 신뢰하는 이유는 반도체 업종 전체가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 안에서도 세부 업종인 HBM, 뭐 온디바이스 AI, CXL, 온센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역배열 또는 조정받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엔캔만 급등하고 있어요. 세방전지 그 정도만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식토론방도 운영을 하고 있고 주주공도 새롭게 모집하고 있는데, 각자의 성향,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본인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 모두를 종합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것들이고, 사실 차트론자들이 말하는 종목 치고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더니 뭐 세력이 들어왔느니 이러면서 그 종목들을 추적조사해 보면은 막상 하락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대외 상황이 괜찮이 많다는 거예요. 뭐 성공한 사례만 가지고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업종이라든지 시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일부 사례의 성공한 케이스만 말해갖고 일반화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종합적으로 시장을 보는 눈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도 물론 틀릴 때도 있습니다. JYP 엔터라든지 엔터주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반등할 것을 예상했지만 한 20% 반등하다 지금 다시 흐름이 꺾였고, 그 이슈는 아무래도 시장 상황이 가장 크겠죠. 중국의 경기 불황에 대한 여파 때문에 엔터 산업이라든지 미용기기 섹터라든지 제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었던 실적주들도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지금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영업이익률이 30-40%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긴 텀으로 분할 매수할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나 반도체다. 글로벌 업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업황은 역시나 반도체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좀 긴 텀으로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엔터나 미용기기라든지 이런 영업이익률이 좋으면서 경기의 상황에 따라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부자들 TV를 구독하시고 매일 보신다면은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주주공 2기는 4월 달에 모집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주주공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어저께 2천만 원을 수익 실현했다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다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장단점을 알아내는 게 주주공의 큰 취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원칙들만 잘 다져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고정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